반갑습니다. 존코노믹의 종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예고했던 대로 이 물가 상승 하락과 경기 회복 침체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은요, 어떤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이해해 볼 법한 개념이냐. 이 경제학의 대원칙인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다 라는 걸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기 좋은 개념이에요. 이게 사람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가끔씩 착오가 있는 게 뭐냐면, 이 좋은 건 좋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쁜 건 나쁘기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사실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됐냐? 바로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. 바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이 경제학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경기와 물가의 관계인데요.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우리가 경기가 좀 침체가 돼서 경제가 안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이러한저러한 정책들을 시행합니다. 근데 그러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뭐가 생길 수가 있냐면 물가가 상승해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. 그치, 물가가 너무 상승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. 그치, 물가를 잡으려고 또 이런저런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면 부작용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을 둘 다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. 경제 정책의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. 이 개념이 대체 어떤 개념이냐? 보세요. 여러분, 경제 활성화 좋은 얘기인데 이러려면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커지게 해줘야 합니다. 그죠? 사람들이 뭔가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소비 여력이 커지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, 경제 성장을 통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거겠죠.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성장을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는요,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집어든 약간 선진국 개념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성장으로 이 정도를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그럼 두 번째는요,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거를 보통 이제 지역 화폐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죠. 어쨌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이 돌아야 되고요. 이 돈이 도는 것의 핵심은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정부가 이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? 그러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죠. 그럼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, 그러면 물건들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겠죠.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. 그러면 물건을 파는 업자 입장에서는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있겠죠. 이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의 구매력이 커지다 보니 나도 이거 쓸래 하다 보니까 그래? 이 가격이니까 많이 살려고 하네. 가격을 좀 더 높여볼까? 충분히 이럴 여지가 있는 거죠. 자유시장 경제에서는. 그러다 보니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의 부작용은 물가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이렇게도 한번 말해볼게요. 자, 근데 물가가 너무 상승하네. 잡아야겠다. 잡아야겠다. 이거 반드시 잡아야겠다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하면 돼요. 그러면 돈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이 뭘까? 바로 가장 중요한 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.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. 첫 번째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두 번째가 예금 금리도 올라가요. 그러면 돈을 빌리면 내는 이자가 너무 많아지고
돈을 은행에 맡기면 버는 이자가 커집니다. 이것만 봐도 굳이 돈을 쓸 이유가 별로 없겠죠. 그러니까 내가 막 소비하고 돈 쓸 바에 저축한다. 이거 대출금리 너무 비싸네. 투자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. 이럴 수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사람들이 돈 쓰기가 힘들어질 거고,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줄 것이고, 그럼 수요가 주니까 공급자들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. 최소 올리기든 어렵겠죠. 이런 식으로 물가를 잡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다가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면 아예 뭐 빚도 못 갚고 무너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근데 너무 금리를 빚도 못 갚고 그냥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고,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죠.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. 이 경기 활성화랑 물가를 잡는 건 같이 가기가 참 힘듭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분들은요, 보통 이제 물가를 잡을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. 경기가 조금 침체하더라도 각오하고 물가는 잡겠다. 물가를 안 잡으면 서민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다 이 경제학에서의 대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됐죠?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거죠.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가를 잡으려면 돈 쓰게 막으면 되고요. 대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죠.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되고, 그러니 사람들이 뭔가 투자를 할 때 약간 주춤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자연스레 주는 거고, 뭐 그러다 보면 물가도 잡힐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? 그래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면요, 이 경기 회복과 이 물가 상승의 선을 적절하게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 이걸 알아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됐죠?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.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게 보통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고,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잡히고, 이게 보통 정상인데, 경기가 침체, 물가는 오르는 게 있어요. 이게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이 되면요, 정부가 무슨 정책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. 왜냐하면 물가를 잡으려다가 자칫 경기가 더 심하게 망가질 수 있고, 경기를 회복시키려다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 정부 개입을 최소화시키자라는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경제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 경제 대공황이 오고, 케인즈라는 사람이 이제 계획 경제, 그러니까 국가 주도해서 막 돈을 풀고 경제를 살리고 이런 걸 주도했어요. 그런데 1970년대쯤에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는 물가를 잡고 뭐 경기가 좀 침체하고 경기를 살리고 대신 물가가 오르고 이런 거였는데, 이건 뭐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니까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오르고,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망하고,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개입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신자유주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.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기자, 이렇게 된 거죠. 그럼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옳은 것인가? 그러니까 우아하게 표현했을 뿐 사실 시장에 맡기자라는 얘기는요, 죽을 사람은 죽으란 뜻일 수도 있어요. 나쁘게 말하면. 과연 이게 정부가 해줘야 될 것인가? 생각해 볼 일이죠. 그래서 참 경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어렵겠다,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.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런 물가랑 경기에 관해서 말씀드렸으니 혹시 의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
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고의 경제 유튜버를 꿈꾸는 종코노믹 종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